친절하게 웃어주길래 선톡도 오길래 고백했더니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자의 사회생활용 미소와 진짜 호감 신호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연애는 짝사랑과 상처로만 끝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는 아무에게나 웃어줍니다. 하지만 이 남자다 싶은 남자에게는 절대 흔한 미소 따위로 마음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2030 남성들이 가장 많이 속는 가짜 호감 신호를 완전히 박살내고 여자가 진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을 때만 본능적으로 보내는 여우 같은 호감 신호의 실체를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시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예쁘면 호감이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면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20, 30대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제 지인 중에 30대 초반 직장인이 있습니다. 편의상 민수라고 부를게요. 민수 씨는 최근 입사한 후배와 썸을 타고 있다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형, 걔가 회식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서 제 농담에 다 웃어져 있어요. 심지어 주말에 뭐 하냐고 카톡도 오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그린라이트 맞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 민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요, 처참하게 차였습니다. 대리님은 정말 좋은 선배예요. 라는 말과 함께요. 답답하시죠? 억울하실 겁니다. 아니, 마음도 없으면서 왜 헷갈리게 해? 여우 아니야? 라고 분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자가 어장관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여자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친절을 호감으로 오역한 것뿐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무리 내에서의 평판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둥글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값입니다. 여러분에게 웃어준 건 호감이 아니라 그 상황의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매너였을 확률이 90%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자가 이 남자다,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때 나오는 신호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 투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 엄청나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도 여자는 절대 남자처럼 저기요, 번호 좀 주세요 이러며 직진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는 리스크를 피해야 하니까요. 대신 그들은 심리학 용어로 사전 수용 행동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사전 수용 행동이란 직접적으로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받아줄게 라는 판을 깔아주는 여우 같은 행동입니다. 진짜 호감 신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물리적 고립을 유도한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웃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신호는 단 둘이 있을 명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리님, 저 엑셀 함수 이거 하나만 따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오빠, 나 그거 근처 가는데 잠깐 커피나 한잔 할래? 핵심은 너의 시간과 관심을 나에게 투자해보라는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둘째, 시선이 역전된다. 가짜 호감은 눈이 마주쳤을 때 웃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호감은 여러분이 그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볼 때 그녀의 시선이 여러분의 옆졸개나 입술에 머뭅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라며 시선을 아래로 피하죠. 이때 동공이 더 확장되어 있다면 그건 뇌의 자율신경계가 반응한 겁니다. 절대 숨길 수 없는 100% 호감 신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대화 중에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딴청 부리며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다르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자의 진짜 호감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단 둘이 있을 명분을 만들어낸다. 좋아, 나한테 틈을 줬어. 이제 멋지게 고백하면 끝이겠지?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90%의 남자들이 연애를 완전히 망칩니다. 여자가 판을 깔아줬다고 해서 갑자기 불도저처럼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라고 돌진하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여자의 호감은 남자의 호감처럼 스위치를 켜듯 단번에 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호감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가마솥입니다.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고백이라는 차가운 물을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뒷걸음질합니다. 넌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요. 제 친구 중에 하나, 편의상 준혁이라고 부를게요. 준혁이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에게 딱 2번 만났고 저 사실 많이 좋아해요. 사귀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말이 이겁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좀 부담스러웠어. 준혁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표현한 것뿐이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판을 깔아준 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촌스럽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말이 아닌 행동과 여유로 대답하는 겁니다. 여자가 틈을 보여줬다면 무거운 고백이 아니라 가벼운 텐션을 주셔야 합니다. 단둘이 커피를 마실 때 아주 짧게 그녀의 소매나 어깨를 스치듯 터치해보세요. 그리고 장난스럽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인다? 그리고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그냥 미소만 짓고 화제를 돌려버리세요. 여자의 머릿속에 뭐지? 방금 그 눈빛은?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물음표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 물음표가 밤새 그녀를 괴롭히며 확신으로 변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주도권을 쥔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수 씨, 이후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이번엔 방법을 바꿔봤다고요. 고백 대신 물음표를 남겼더니 그 여자가 며칠 뒤에 먼저 오빠, 그날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게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여유롭게 다가갔는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차갑게 식거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밀당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여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시험하는 무의식적 테스트, 쉬 테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악랄한 테스트를 단번에 박살내고 오히려 여자가 여러분에게 안달나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쉬 테스트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친해진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그녀도 웃으며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날아옵니다. 오빠는 여자한테 항상 이렇게 잘해줘요? 또는 나 남자 보는 눈 진짜 없어서 맨날 나쁜 남자한테만 끌려. 또는 더 직접적으로 솔직히 오빠 같은 스타일 내 타입은 아닌데. 이 순간 대한민국 90%의 남자들은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 당황해서 굽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야. 믿어줘.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상처받아서 차갑게 굳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고 대화가 끊기고 그날 이후로 어색해집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탈락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쉬 테스트는 여자가 여러분을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남자, 압박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압박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남자는 믿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쉬 테스트는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단지 포장이 삐딱하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되 재미있게 받아치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오빠 같은 스타일 내 타입은 아닌데.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답? 그래? 나도 사실 네 타입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건 방어입니다. 탈락. 왜? 내가 어때서? 이건 해명 요구입니다. 탈락.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행이다. 나도 쉽게 타입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이 한마디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이십니까?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한테나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가볍고 여유 있게 던진 겁니다.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기대한 반응이 아닌데? 이 사람 흔들리지 않네? 그게 바로 매력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재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실 요즘 전 남자친구가 자꾸 생각나서요. 감정 정리가 아직 안 됐나 봐요. 재호는 예전이었으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하면서 위로해주려 했겠죠. 하지만 그날의 재호는 달랐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다음에 듣고 오늘은 지금 이 자리 이야기나 하자.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멈칫했다가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질 때 먼저 다음에 또 봐요 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슈 테스트에 맞서는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해명하지 않는다. 변명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면 이미 진 겁니다. 둘째,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여자는 이 남자 컨트롤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셋째, 여유 있게 받아치고 주도권을 되찾아온다. 웃음, 짧은 역공, 그리고 화제 전환,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생긴 얼굴도 넘치는 재력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압박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여자는 그런 남자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전 대화법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